회사도 기사도 한숨이다. 그냥 줄도산입니다. 뭐 회사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니까 택시 회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겠죠.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줄도산이냐? 전년 대비 택시 승객 감소율이 6%나 됩니다. 야, 엄청나게 줄죠. 네, 엄청나게.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실래요?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7월까지는요. 예, 이게 쉽게 말하면 1억 6,628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에는 1억 5,622만 건이에요. 서울에서. 6%가 줄었어요. 6%가. 문제는 2019년하고 한번 비교해 보죠. 2019년. 2019년에는요. 예, 1년 전체로 보면 3억 7,561만 건이에요.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고 했을 때 예, 올해 뭐 2022년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한 2억 7천, 2억 8천대 건수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해서는요.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25% 많으면 35%까지 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여러분 시장에 내리막이 25% 된다? 아니면 35% 된다? 그 시장은요. 폭망하고 있다는 이야기. 폭망하고 있다니. 진짜 심각해진다는 이야기. 예. 실제로도 말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주니까 와우 시장에서는요.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말입니다. 이제는 예. 사람의 어떤 활동 반경이 줄은 게 아니에요. 활동 반경이 줄은 게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말입니다. 택시가 비싸서 안 타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실제 말입니다. 택시 떠난 승객은 2023년 1월에서 7월 기준으로 보면 지하철 이용 건수는 14%가 늘었습니다. 15만 2,870만 건이에요. 시내버스 이용 건수도 8%가 늘었습니다. 7억 6,537만 건입니다. 택시 승객이 지하철이나 버스로 다 옮겨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금을 엄청나게 올려 제꼈잖아요. 요금을. 기본 요금을 말입니다. 올 2월부터 1,000원씩 올린 데다가 기본 주행거리도 400m 단축을 시켰습니다. 게다가 심야 할증. 여러분도 알다시피 심야 할증이 지금 20에서 40%가 됐잖아요. 그것도 밤 12시가 밤 10시로 2시간으로 또 내려왔어요. 저는 택시 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시장을 완전히 죽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을 모르면 국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을 모르는데 뭐 밤에 택시를 잡을 수 없다 하면서 택시 시장에 대란이 일어나니까 예, 이게 택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택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수장들은 전부 정치인 출신이에요.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요. 헛껍데기입니다. 경제를 모릅니다. 한꺼번에 갑자기 올리면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결정해버렸어. 그것도 많이 결정을 해버렸어. 수요 공급이 아무런 문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수요가 많은 것도 필요 없고 공급이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정부가 그냥 결정해버렸어. 아무렇게나. 시장은 전혀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시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이 다 떠났죠. 손님이. 그러면 기사들은 어떻게 돼요? 기사들도 떠납니다. 기사들도 돈벌이가 안 되니까. 2019년 12월에 택시 기사라는 분 서울에 79,729명이었어요. 지금 말입니다. 2023년 7월을 보면 69,266명이에요. 뭐 정확히 보면 10,000명 이상 떠났죠. 10,000명 이상. 여러분 10,000명 이상 떠나면 택시 회사는 얼마나 망했겠습니까? 기사들도 돈벌이가 안 되니까 떠나고 택시 회사도 말입니다. 기사가 떠나니까 망하고. 이게 그냥 줄도산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왜 정치가 자꾸 경제를 덮는지 모르겠어요. 정치가 경제를 덮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택시 관련 노동조합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왜? 올려달라고 난리 쳤잖아요. 올려주시오 올려주시오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올려줬어요. 올려주니까 사람이 안 가요. 사람이 안 타요. 시장이라는 게 이게 시장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시장은 늘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서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게 시장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어느 날 갑자기 빅브라더가 들어와. 빅브라더가 들어와서 야 가격 이렇게 받아 하고 툭 때려요. 그러면 수요자도 공급자도 이거 뭐지 이렇게 됩니다. 당장 공급자 입장에서 거기에 직원들이야 월급 많아지겠다. 나 벌이 많아지겠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장을 무시한 결정은요. 절대 말입니다. 시장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시장 실패의 큰 요인이 됩니다. 저는 이런 요인들이 이렇게 터졌다는 것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경제가 정치에 덮여져서 그렇거든요. 정치가 경제를 덮어서 그렇습니다. 시장의 결정에 놔두고 여론이 아니라 시장 원리로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시장 원리. 시장 원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개무시 당하니까 시장이 그냥 실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게 그거거든요.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요. 규제라는 걸 가지고 꽁꽁 묶어놓고요. 집 사기만 해봐라. 내가 세금 왕창 때릴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그만큼 일어나지 않고 집 사기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좌파가 권력을 잡으면 지금까지 집값이 다 올랐거든요. 다 살려고 드는 거예요. 왜? 공급을 안 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 실패한 원인이 됐는데 지금 택시가 딱 그 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택시가 딱 그 짝이다. 물론 뭐 택시 안 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택시 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뭐 택시 기사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는 조건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노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노조. 노조라는 게 시장의 원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더 많이 받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정부가 여기에 손을 들어줘서 시장이 실패한 케이스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지금처럼 계속 경기가 나빠지고 상황이 쓸 돈이 없어지면 택시요금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려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임금을 내려달라 하는 그런 일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가기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시장이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이거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장 원리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